시장에서 돌을 쉬어야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용천도사입니다. 오늘 시장의 공매도 규제와 관련된 새로운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현재 시장은 다시 한번 급물살을 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용은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조건을 동일하게 맞춰간다는 소린데요. 그러면 이 공매도 규제를 완화했을 때 기관 투자자가 90일 안에 상환을 모두 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국내 증시에서 가장 많은 대차장고를 보유하고 있는 에코프로가 먼저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공매도 규제가 완화된다면 반도체가 먼저 오를 수밖에 없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시장 사이클을 이해하시고 수익을 내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우선 개인 투자자와 기관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90일 이내에 이 공매도 대차장고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규제가 완화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적용이 되는 데까지는 시간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변화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왜? 그럼 지금부터 기관은 대응을 해야 되니까요. 외국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 공매도 상환 기한을 90일로 지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게 불가능해지냐? 예전처럼 손실이 날 때 무기한 홀딩을 못합니다. 실제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을 위시한 여러 2차전지 주도주들이 숏스퀴즈 형태로 움직임이 나왔을 때 공매도 대차장고가 그래도 크게 줄지 않았던 이유는 대차장고를 상환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무기한 연장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반대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D+2 거래일 이내에 공매도 대차장고를 모두 상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 상환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이런 선진국들의 움직임에 맞춰서 증권시장이 개편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길게 보면 당연히 안정적인 주식시장이 형성이 되고 또 MSCI 선진국 지수에 포함이 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이슈기도 하죠. 하지만 당장은 우리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 규제 완화 소식으로 인해서 어떤 게 달라지냐? 우선 첫 번째로 기관이 가장 먼저 갚아야 되는 테마 2차전지가 아니라 반도체입니다. 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까지 AI 반도체 칩을 출시한다고 발표하면서 사실상 현재 엔비디아가 90% 이상 독점하고 있는 이 AI 반도체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시장 점유율이 낮아지게 되면은 주가 하락 요인이 될 수 있는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가 아직은 높은 시장이지만 길게 본다면 엔비디아의 하락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AI 반도체 칩 시장에 대한 점유율 하락이 주가 하락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에 국내 증시는 왜 상관이 없냐? 이 AI 반도체 칩을 만들 때 가장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HBM이고요. 이 HBM 같은 경우에는 국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90% 이상 독점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판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사실 이 AI 반도체 시장이 성장하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이게 성장할 때 필수 소재로 부각될 수 있는 게 바로 HBM이기 때문에 사실상 엔비디아 하락에 관계없이 우리나라는 이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함에 따라 반도체 관련주들이 낙수 효과를 받으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과 함께 가파른 상승 사이클을 그려갈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은 기관이나 외인 투자자 또한 현재 업황이 둔화되면서 바닥에서 장기간 횡보할 수 있는 2차전지 종목들보다는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반도체 종목들을 먼저 갚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에 들어서면서 가장 많이 매수를 한 게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주가가 이 박스권 상단을 수렴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저항을 받더라도 현재 외국인이 가장 많이 갚고 있고 또 가장 많이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건 삼성전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이번에 HBM 시장 활황으로 인해서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중 하나니까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실적이 개선되고 생산 캐파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국내 반도체 중소형주들이 그 낙수 효과를 받으면서 상승 사이클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회사인 사피온에서 심지어 AI 반도체 칩까지 출시를 한다고 해요. 물론 국내에서는 현재 GPU 관련 기술은 엔비디아를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 어울리는 기술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적어도 2025년까지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2025년 이후에 SK하이닉스의 자회사에서 생산하는 AI 반도체 칩 또한 HBM이 탑재가 될 예정이고 결국에는 이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이 낮아지는 것과 관계없이 성장성을 유지함으로써 그리고 이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향후 10년 이내에 이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대기업들의 입지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개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이 기업들
수익률도 그런데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AI 시장은 앞으로 성장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고 그 성장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국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다. 그로 인한 낙수 효과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중소형주로 연결이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종목은 테크윙, 현재 코스닥 중소형주인데 소부장 종목 중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 무릉도원에서는 관련주들을 지속적으로 모아놨기 때문에 현재 테크윙은 오늘 시장이 쉬어갈 때도 다시 한번 직전의 고점을 돌파하면서 현재 약 13% 이상 수익 중에 있고요. 무릉도원에서는 홀딩 유지한다고 시그널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무릉도원에서 이 테크윙 매수할 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종목 리포트에 HBM 관련 내용을 잘 적어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HBM 관련주 위주로 포트를 구성하면 사실상 현재 시장 아직 지수 바닥에 있습니다. 지수가 바닥에 있는데 종목들은 고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지수 반등이 본격화될 때는 신고가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고가 랠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계신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의 완성도를 조금 더 높여서 저와 함께 우리 무릉도원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지금 이렇게 예정된 반등 수순에 제대로 탑승하실 분들, 혹은 반도체 종목을 사야 되는 건 알겠는데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종목이 많다, 이 안에서 진짜 오르는 종목이 무엇이냐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결과가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결과만 보고 이렇게 고민하시기 전에 결과를 함께 만들어 가실 분들은 위에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저랑 같이 수익을 한번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 무릉도원뿐만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라이브 방송에서도 정말 많은 종목들 매매하고 있고 정말 많은 인사이트를 공유해드리고 있고 심지어 이렇게 강의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는 이해하실 수 있게 되니까 저랑 같이 매매하실 분들은 미리 구독과 알람 설정 눌러두시고 매일 아침 8시 50분부터 진행되는 라이브 방송 또한 시청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리 또 내일 만날게요.